네, 이제 12월 첫째 주에 금요일장 마감도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6인의 전문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했는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세 분의 전문가의 마감 전략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동기 와운의 전문가입니다. 박동기 와운의 전문가는 경기 민감주 조선화학 기계의 비중을 확대했다고 조언을 했고요. 자, 윤종빈 SK증권 프렌치클럽 센터장께서는 코스피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의 매수가 유효할 것이다라고 마감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SK증권 의정부 지점장이죠. 김남우 지점장께서는 IT와 중국 관련주 순환매가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손꼽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SK증권 의정부 지점의 김남호 지점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마감 전략과 다음 주 전망부터 한번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들은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은 미국 재정절벽 이슈 이외에 주변 여건은 중국, 유럽들이 양호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수 형질을 이어가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은 일단 다음 주도 최근의 반등세가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국내 주식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일단 미국의 재정절벽 논의가 구체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점을 좀 감안해봤을 때 일단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만기와 미국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불안 심리와 대외 불확실성 완화 분위기가 교차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지더라도 탄력적이라기보다는 완만한 반등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우호적인 대외 여건과 달리 시장 내부적으로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들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최근에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게 일부 대형주에 의존한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일단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좀처럼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별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중소형주와 코스닥 기업들의 4분기와 이후 실적 전망이 여전히 이렇다 할 개선 조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내 대형주들은 4분기와 이후 실적 전망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도 최근에 외국인과 함께 대표적인 밸류 투자자인 연기금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비중을 늘어가면서 일단 지금 시장의 모습은 대형주들이 실적 전망과 수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지 않냐,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일단 중소형주보다는 실적 전망과 수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대형주 내에서 순환매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 경제지표 개선과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센티멘트 개선세가 관찰되고 있는 중국 관련주와 최근에 성장주인 IT에 좀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좀 여전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의정부 지점의 김남호 지점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머지 세 분의 마감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증권의 김춘석 부지점장님께서는요, 중국 관련주, 화학과 조선 업종의 선취매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IBK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현상 부장께서는 IT와 낙폭과대 대표주의 추가 상승 쪽에 기대를 모아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을 내주셨습니다. 동양증권의 김우식 부장께서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에 기대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동양증권의 김우식 부장 연결해서 관심 종목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우신입니다. 자, 다음 주 전략과 전망 해주셔요. 네, 일단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죠. 12월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목요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과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개별 주식 옵션이 모두 만기인 1년에 4번 있는 이벤트 중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어떤 서로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시장에서도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에는 1년에 4번 있는 이 이벤트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 추가 상승 기대도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코스닥 시장의 낙폭과대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등도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죠. 따라서 지금 그동안에 장기 소외되었던 대형주들의 반등폭이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대형주들은 그럼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4%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음 주에도 역시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역시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도 부품업체로서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었던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최근에 좀 매물 부담이 좀 있었던 이 코스닥 IT, 휴대폰 같은 관련 부품주들에도 다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 영향으로 다소 좀 낙폭이 좀 깊었던 ELK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상당폭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가 회복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ELK 같은 종목들도 다시 기관 또는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 보이고요. 이라이콤이나 디스플레이텍 같은 종목들도 역시나 좀 관심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에 우리가 좀 간과해 있었던 셰일가스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어떤 내년을 대비한 그러한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면서 다음 주 증시는 이번 주는 코스피가 강한 모습에서 코스닥이 다소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음 주는 코스피도 좋고 코스닥도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과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증권 김우식 부장과 함께 시장 전망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